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견의 한평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오세훈 이 서울시장에 관련 뉴스에 이어서 지금 현재 민주당 내부가 상당히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평소에도 쓴소리를 많이 하는 조응천, 김혜영 이런 두 분이 또 이 강력하게 민주당의 참패 원인과 관련된 초선 의원들과 그다음에 친문 강성들과의 충돌 국면에서 또 한마디를 했어요. 이런 걸 보면 민주당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고요. 내년 대선 이대로 가면 반드시 또 한번 참패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선 참패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나라를 더 이상 망가뜨리지 말라라. 저는 그런 취지에서 이 강력한 비판의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윤미향이 그야말로 이 정의연 운영하면서 그동안에 많은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한 뭐 7, 8가지 혐의로 인해서 이미 서부지검에서 기소 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재판 어디로 갔는지 행방불명됐습니다. 지금 이 판사들이 참 큰 문제예요. 이 검찰 안에서는 그나마 강골 있는 검사들이 있어서 이 권력형 이 비리에 관해서 나름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최종 간분이 언제든지 법원 아니겠습니까? 지금 법원 이 판사들 그야말로 이제 친정권 코드로 일관하고 있는 일부 판사들이 검찰에서 그렇게 어렵게 수사한 권력형 실세 비리와 관련해서 지나치게 온정주의적 그야말로 이 편향된 재판을 하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더 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윤미향 사건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런 이러한 이 뉴스 줄거리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정리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오세훈 시장과 관련해서는 오세훈 시장이 지금 현재 코로나 방역 문제,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점은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바로 이 화요일 날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이 제대로 이 코로나 방역 문제와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에 관한 우리 이 야권에 있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제대로 전했어요. 그래서 이 현직 장관들하고 그야말로 일전이 불사가 됐는데요. 그중에 이제 코로나 지금 현재 키트를 가지고 이 자가 검진 키트를 가지고 이제 관계 정부 기관에서 질병관리청 이런 데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지금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비판적 의견이 나오고 있고 또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방역에 있어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지만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는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도 지금 다수로 다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자가 검진 세트를 키트를 활용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 밤에 유흥업소에서만이 아니라 이 학교에서도 좀 사용해야만이 이 학교 우리 특히 어린이들 학교를 가는데 좀 마음이 놓이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 학교에서 사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도를 보면요. 학교에서 사용하자는 것과 관련해서 이 교육계에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또 이 오세훈 시장 측과 이 학교 서울시 교육청 간에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논의한 바가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소간에 지금 장애 요인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 가장 큰 원인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금 조희연이지 않습니까? 전에 교수였던 조희연이가 이게 진보 좌파예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학교에서 초등고등학교에서 이 신속 진단 키트를 활용하자는 이것이 결국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장애 복병을 만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이 건강 문제, 국민의 그야말로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고 코로나 문제는 전 세계적인 현상 아니에요? 여기에 정치가 개입된다. 그러면요 나라가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 관계자들이 일부 이 진단 키트의 실효성에 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 이것은 제가 충분히 상정할 수 있고 그건 뭐 말하자면 충분히 비판의 소지, 즉 이견의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정부 당국에서 우선적으로는요, 이 정부 이 관계 기관에서 이 자가 진단 키트에 관해서 그 효율성에 관해서 어떤 평가를 내놓는지를 일단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이 진단 키트라고 하는 것이 PCR과 같은 이 확정적 최종적인 그런 장치가 아니고 수단이 아니고 일종의 보완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완벽한 지금 이 백신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존슨앤존슨, 얀센
백신 같은 경우도 지금 즉시 접종이 중단될 정도로 굉장히 지금 민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속 진단 키트가 완벽하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도 완벽하지 않다, 이건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보조적으로 쓰면서 노래 연습장, 음식점, 종교시설에 이어서 학교에서도 이 진단 키트를 써서 이 어린 아이들이, 또 뭐 이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성인이지만은 이 학교 말하자면 매일같이 학교를 오는데 그 이 위험성을 좀 감소시키고 무슨 문제가 있을 경우는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처 능력, 즉 시간을 좀 더 벌자, 이런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교육 당국에서도 좀 이해를 하고 이 보조 수단이라고 하는데 특히 그런 점을 염두에 둬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거와 관련해서요, 이 오세훈 시장이 이 국무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신속 진단 키트를 활용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국무회에서 신속 진단 키트로 확진자를 빠르게 견해서 학생들의 등교 수업을 확대하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대학에서도 말이죠, 이 신속 검사를 통해서 등교를 확대하겠다라는 원칙적인 입장은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 보건교사회 회장은 김민숙 씨인데요, 정확도가 낮은 검사법이라 확진 학생을 가려내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된다. 의심 증상을 통해 등교할 학생들을 가려내는 현재의 일일 자가 진단을 무력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무력화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쓰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더 폭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수백 명에 이르는 학생을 검사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 이런 문제 제기를 또 하고 있어요. 전교생 중에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을 가려내고 이들을 방역 수칙에 따라서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매일 수백 명의 학생을 한 장소에 모으고 모두 검사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좀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일단은 정부 당국에서 이 신속 진단 키트의 효율성과 관련된 의견을 빨리 최종적인 정부 입장을 밝혀내는 것이 일선 현장에서 이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이 혼선을 줄이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 교육재변인은 서울시의 제안은 기사를 통해서 처음 접했고 아무런 혐의도 없었다. 현재로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지금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서울시 당국에서도 이 관계 기관, 특히 서울시 교육의 측과 즉각적으로 이 협의 채널을 강구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또 하나 지금 현재 중대한 이 현안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서울 광화문에 있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공사입니다. 이 오세훈 시장이 캠페인 중에 이거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일단 취임을 하고 나서는 시민들 의견을 좀 들어보겠다, 그래서 한 발짝 살짝 뒤로 지금 물러서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경실련을 비롯한 9개 시민단체가 오늘 공동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선거 기간 중에 광장 공사 즉각 중단하고 공론을 재개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빨리 좀 이행하라. 그러면서 지금 시장이 집권한 지, 그러니까 취임한 지 벌써 일주일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공사를 중단시키지 않고 공론화 재개 전에 가장 먼저 할 일이 공사 중단이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 예산 낭비가 심하고 부실 공사 우려까지도 지금 이 시민단체들이 표명하고 표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추진하는 박원순 전 시장이 갑자기 세상을 뜬 상황에서 삽술 뜨는 것이 그렇게 긴급했냐? 동아변세점 앞 포도공사를 완료한 지 3개월 만인 올해 4월에 포도공사를 다시 시행하는 것, 이런 것까지도 지금 현재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세훈 시장은 지난 12일 업무 보고를 통해서요, 시민 의견 수렴을 포함한 다양한 검토 방안을 별도로 보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는 다소간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서두르는 거 물론 굉장히 빨리 결정이 돼야죠. 계속 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중단하든가 해야 되겠지만은 이미 사업은 시작됐고요. 그래서 이미 금년도에 투입될 예산 680억 원 중에서 250억 원은 집행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중단하고 원상 복귀하는데 150억 원이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공사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큰 혼란을 부른다. 이래서 계속 추진해야 된다. 이것이 서울시 의회
김인호 의장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시민단체들은 김인호 의장에 대해서도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애초에 서울시 의회가 건강한 감시자와 견제자의 역할을 했어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었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시 의회의 김인호 의장과 서울시 의회는 부끄러운 줄도 알아라, 이렇게 또 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의회 총 110명 중에 101명이 민주당 의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시의회의 협조, 즉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당국과의 말하자면 협의 채널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면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제대로 된 시정을 운영해 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서울시 의장단, 서울시의회 의장단과 서울시구청장 협의회 임원들을 잇따라 만나서 협치의 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이 서울시의회 의장과 그다음에 부의장을 만나서 현안 설명회를 열었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구청장 협의회 임원들 서울시청으로 초대를 해서 마찬가지로 중요 현안에 대한 협의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5개 구청장 중에 24개가 야당 구청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세훈 시장이 그야말로 긴밀하게 그리고 내실 있게 협치 채널을 가동하지 않으면 실패한 시장이 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통상적인 일정을 뒤로 하고 서울시의회 의장단과 그다음에 구청장 협의회 임원진을 초대해서 현안 설명회를 가진 것은 상당히 잘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캠페인을 하면서 이 선거 기간 중에도 많은 전문가들과 토론을 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시민 의견들 수렴을 이것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더 이상의 혼선을 줘서는 안 되겠다. 이런 걸 가지고 말이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완급과 경중을 가려야 돼요. 이런 걸 잘못하면 리더십에 상당한 말하자면 손상이 오게 되고 지금 이 상황에서의 오세훈 시장에 대한 리더십의 손상은 결국 야권 국민들에게 상당한 실망감을 줄 우려가 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둘씩 쌓이게 되면 이게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이어지거든요. 오세훈 시장이 이런 위험성을 모르는 분 아니겠죠. 당연히. 그래서 경중과 완급을 가려서 지금 박원순이가 그동안에 해왔던 이 서울시 관련 여러 가지 작업들, 사업들, 프로젝트들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어떤 것은 없애야 될지 어떤 것은 일부 보완해야 될지를 빨리 정하고 이 전반적인 큰 흐름을 다시 한번 이 대대적 이 기자회견 이런 걸 공식적인 이 브리핑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 서울 시민과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가 제시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민주당의 여러분들 조금박해라고 아시잖아요. 조응천, 금태섭, 박용진, 김혜영. 이 중에 조응천과 그다음에 김혜영 둘이 최근에 아주 활발하게 SNS 활동을 하면서 민주당을 밀어붙이고 있어요. 민주당 밀어붙인다는 얘기는 결국 청와대에 있는 주인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무능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내놓은 조응천 의원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조국 이렇게 어설프게 끼고 돌다가는 과거 보수당 정권이 박근혜 정부 때 탄핵을 당한 것처럼 민주당의 큰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다. 이런 매우 엄중한 경고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조응천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민주당 뼈아프게 좀 생각을 하고 강력하게 시정할 건 당당하게 시정을 해라. 그래서 국민들에게 죄송할 건 죄송하고요. 사과할 건 사과해서 이 잘못된 민주당의 책임 정치 반드시 시정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페북에 올린 그런 도종환 비대위원장한테 강성 친문 지지자들이 지금 현재 초선 의원들을 뭐 신축 5선이다 등등 엄청나게 지금 비판하고 있잖아요. 뭐 쓰레기다 이렇게까지 비판하고 있는데 이런 비판과 관련해서 이 초선 의원들을 보아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친문 강성들이 비판 폭력적 언행을 쏟아붓고 있는데 왜 비대위는 수수방관하고 있느냐. 그리고 조국 문제 왜 당내에서 이렇게 성역화되고 있느냐. 그래서 이 당 주류 세력들이 변화를 거부하고 민심보다는 소위 개혁의 방점을 두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 민주당에서 금기어 혹은 성역화된 조국 장관 문제는 보수정당의 탄핵과 같이 앞으로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아킬레스건으로
작동할 것이다. 예,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문 지지층들이 이런 초선 의원들 집단 린치에 가까운 공세를 퍼부은 것에 대해서도 맷집이 약한 많은 의원들은 진저리 치면서 점점 입을 닫고 있다. 우리 당의 변화와 쇄신의 움직임이 있기는 한 거냐. 당이 점점 재보수원 패배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 강성 당원들에게 언행을 자제하라는 메시지가 비대위원장 혹은 비대위 명으로 나와야 한다고 전달했지만 이런 반구도 없다. 이 같은 폭력적인 행위를 자시하지 말고 소수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뜻있는 젊은 의원들을 보아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김혜영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혜영 의원도 조국 사태를 꼽은 이 2030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 이것은 과도하고 당내 다양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어요. 그러면서 이 당내 소장파 이런 의원들에 대한 비판이 유튜브를 통해서 특정 정치인의 정치 전화번호까지 찍어서 조직적으로 하루에 수천 통씩 문자 폭탄을 보내는 수준에 이른다면 이것은 정치적인 의사표시에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다. 예. 그래서 이 초선 의원들이 이렇게 용기 내서 당 쇄신에 불길을 지폈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쇄신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불과 며칠 만에 이러한 불길이 빠르게 식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고 이 상태로 가면 대선 총선 지선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존립 자체가 상당히 위태로울 수 있다. 예. 이제는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조국 사태만으로 패배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패배 원인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공정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정당이라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결정적으로 흔들리게 된 시발점이 바로 조국 사태다. 진정성이 있으려면 구체성을 갖고 사과를 해야 한다. 민주당이 일반 국민으로부터 신뢰가 무너지게 된 흐름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한 뒤에 이런 오판을 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어요. 근데 여러분들 참고로 아시겠지만은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열렸는데요. 12일 날 재판이 열렸죠. 거기에서도 말이죠. 이 본인의 가짜 스펙 만든 거 이거 전혀 가짜 스펙이 아니다. 강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교적 부모가 사회 지도층이 있거나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가진 지위를 이용해서 체험학습 기회를 어렵지 않게 마련한 것뿐인데 이게 어떻게 불공정의 문제냐. 그러면서 이 무죄를 계속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내 반응을 보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선 미 국무부가 말이죠. 최근에 지난 3월 달에 2020년도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거기에서도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까지도 거기에서도 이 조국 문제, 박원순 문제, 윤미향 문제를 비판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인권 부패 문제를 거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뉴욕타임즈에서는 이러한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용어까지 공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로남불. 이래서 한국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가장 큰 두 도시의 유권자들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치명적 일격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을 정도로 이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는 국제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국제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친문 강성들이요, 이 세상 물정을 속된 말로 몰라요. 전혀 우물한 개구리 역할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 해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옥현의 안보정론 여러분들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